네, 안녕하세요. 현범TV 노현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한정자원이라고 불리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정자원이라고 하면은 고갈이 예상되는 자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의를 내리자면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옛날부터 우리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자원을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태양이 고갈이 되거나 바닷물이 고갈이 되거나 물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가장 고갈되기 쉬운 자원은 석유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석유를 전략자원이라고들 하죠. 요즘에는 전략자원의 개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히토류 이런 것도 전략자원이 되고, 심지어 이번에 일본에서는 소재 산업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전략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나도 그 전략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자기 시장의 진입 루트를 열어놨다는 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참 일본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들기도 합니다만, 그건 번외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한정자원이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축이 금융이고, 나머지 하나의 거대한 축이 현물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현물에서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석유와 관련된 산업일 겁니다. 사실 요즘에야 이런저런 IT 기업들 구글이니 애플이니 이런 게 시가총액 1위, 2위 이러면서 들고 가고 있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시가총액 1위에서 20위까지 보면은 토탈, RDS, 로얄 더치 쉘이죠. 아니면은 스테드 오일, 이런 각국의 국영 석유 산업들, 그런 데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권에 랭크돼 있었어요. 물론 BP라든가 이런 데들은 해양에서 사고 한번 크게 터지면은 휘청휘청하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땅에다가 빨대를 꼽으면 돈이 나오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것도 사실 원천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망했다라고 불리는 해양 플랜트 쪽에서 좀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인데요. 그 원천 기술도 사실 아무나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자국 산업을 개발을 하면서 그 기술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그 원천 기술을 누가 더 많이 들고 있느냐라고 하면 중국 쪽이 더 클 겁니다. 요건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시추공이라고 하면은 수직으로만 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수평으로도 파거든요. 수직으로 파고 들어갔다가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호리젠탈 드릴링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북한 서해 바다 쪽에 있는 유전을 열심히 파먹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 썰이죠. 일단 그래요. 그럼 석유가 진짜 고갈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어릴 적에 한 얘기를 들었던 건 40년 뒤에는 석유가 고갈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10살쯤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으니까 지금 한 25년쯤 지났네요. 그럼 15년쯤 남아 있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놈의 석유는 고갈될 그런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은 한 50년 남았다고 나옵니다. 저기 석유에 관련된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한 50년쯤 남았다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자꾸 석유가 늘어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석유를 파내는데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발견된 매장량보다 더 많은 매장량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기존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매장량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매장량이 발견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 매장량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에 최산성이 안 나와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던 것들이 이제 최산성이 나올 정도로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또 파먹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석유는 고갈이 안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쉐일 가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쉐일이 가스라 그러는데, 가스를 파먹으면서 또 기름도 나옵니다. 쉐일 오일이라고도 해요. 쉐일 오일과 가스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셰일층, 일반적으로 기름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셰일층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 뭐 미국 같은 호주에서 뭐 미국에서 100년 쓸 정도가 묻혀 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석유를 다 써서 큰일 났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보다는요, 주로 석유를 다 태워서 더워 죽겠다라는 상황이 더 빨리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매년 겪진 않죠. 기상이변이라든가 더워 죽겠다 이런 거 매년 겪진 않는데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의 주기로 겪어요. 라니냐나 엘니뇨가 그 정도의 주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그 4년에서 5년 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4년 전의 여름과 지금의 4년 혹은 5년 전의 여름과 지금의 여름이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더 덥나, 뭐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요, 지구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그 받아들이는 열 에너지와 그다음에 극지방에서 받아들이는 열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그 열을 이동시키는 형태로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태풍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세졌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한번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통계적인 내용입니다. 뭐 2002년에 매미가 제일 셌는데 이제 매미보다 센 애 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할 말 없긴 한데, 그 이제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 하나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논점 흐리기에 가깝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예, 석유를 고갈될 거냐 하면은 관련 산업에서 종사를 해봤고 그 산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유가 고갈되는 인류가 멸망하는 게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유는 고갈 안 됩니다. 환경이 먼저 고갈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인식을 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그 석유가 고갈되는 게 빠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후자 쪽이 더 빨라야 된다고 봐요. 이미 그때는 아포칼립스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석유가 고갈될 정도로 다 써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수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그 재난에 노출된 많은 시민들이 민주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있었을 때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요즘 뭐 녹색 뉴딜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 정의당 소속인데 복날에 초록합시다 하면서 복날에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기 같은 경우에도 축산업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입니다. 의외로 온실가스가, 우리가 CO2를 온실가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CO2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뿐더러 축산업이 메탄을 발생을 시켜요. 이 메탄이 CO2의 한 200배 가까이 됩니다. 200배인가 20배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상당히 많은 온실 온실가스 효과라 그러죠.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온실가스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감소가 온실가스를 제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빌 게이츠가 바보도 아닌데 축산업이 아닌 고기를 배양하는 그런 산업에다가 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투자인지 기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은 빌 게이츠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돈 버리는 일은 하진 않죠. 아무리 기부여도 의미 있는 일에다가 보내고 싶어 하는 게 기부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석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았나. 오히려 그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재생 에너지라고 부를 만한 자원은 사실 태양 관련된 태양광, 태양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투자나 이런 것들도 많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나. 사실 땅에다가 뭘 설치하려 그러면 힘들거든요. 아니, 땅은 비싸잖아요. 주인도 있고. 그리고 땅에다가 뭐 설치하고 뭐 하면 오염이니 뭐니 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바다로 나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그쪽 산업에 종사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슈가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편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